셀트리온 합병 압도적 반대로 무산이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은 뭐 96% 주주가 반대해가지고 합병이 찬성 안 하니까 결국에는 합병을 못 한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일단은 먼저 합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셀트리온이 나왔고, 여기다가 셀트리온 제약을 다시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대다수, 그러니까 100명이면 96명의 주주가 지금 합병에 찬성을 안 한 거예요. 반대로 셀트리온 제약 주주들은 찬성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주주만 딱 봤을 때는 셀트리온 제약 쪽에 그래도 유리하게 형성이 됐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1단계 특별 검토위원회를 했는데 합병 추진 안 한다, 이렇게 또 보여진 겁니다. 96% 전체적으로 반대. 그럼 96%의 압도적인 주주 반대예요. 그럼 합병하기가 어렵죠. 이런데도 강행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두산이 지금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두산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데, 자, 우리 보겠다. 니네만 좋다고 한번 해봐. 금감원도 보고 있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이 다음에.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14일까지 주주 의견을 확인하는 주주 설문조사를 비롯해서 회계법인의 외부평가, 글로벌 컨설팅사가 참여한 내부평가를 진행했어요. 반대 비율은 최종 70.4%, 기권까지 합치면 96%의 주주들이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집계된 겁니다. 한마디로 셀트리온 주주 거의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반대 의견을 낸 주주들의 세부 의견은 양사 합병 비율이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 이건 개인 소액 주주들한테 피해 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21%는 자회사로 합병 시 실익이 부족하다. 셀트리온 제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왔을 때 우리하고 시너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실제 다수의 셀트리온 개인 주주들은 셀트리온 제약 자체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합병했을 때 우리가 손해보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합병 자체가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재산권 침해, 권리 무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가 우리,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특히 합병 비율들이 소액주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합병은 이제 없던 일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3사 합병은 추후에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번 합병에서도 현 시점에 합병 추진은 어렵다. 뭐예요? 여기 보면은 현 시점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기상의 어려움을 강조를 한 거죠. 할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계속 이제 트라이는 할 겁니다. 3사 합병에 대한 서정진 회장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향후의 구도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봤을 때는 해야 된다라고 지금 경영진은 보고 있을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서정진 회장의 의지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은 추후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한 다음에 추진을 할 텐데, 그게 그때도 소액주주들이 또 피해를 보는 구조다? 그럼 그때도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잠재워 놓냐, 이 부분이 지금은 관건이 될 수 있고요. 이번 합병을 반대했던 소액주주들도 주가의 불확실성이 해결되면 3사 통합에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 한마디로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너무 희생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대주주의 배를 불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우리도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우리 못 참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해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진 당시에도 헬스케어 주식 고평가됐다는 얘기들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매출 밀어주기, 합병을 통해 뭐 논란을 해소하는 게 주주 가치 회복에 더 중요했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도 합병을 적극적으로 참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주식을 어떻게 처분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통 크게 양보한 부분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번엔 더 이상 우리 못 참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1월에 1단계 합병 이후에도 주가도 안 올라, 그 다음에 주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어. 이러니까 힘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합병은 상당히 간단한 문제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 주주들의 입장인 거고. 근데 자,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자꾸 반대하고. 근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주주한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제시하면 돼요. 이게 너무 그러면 주주한테만 가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그럼 이상적인 가치 평가를 하면 됩니다. 한쪽만 너무 그 희생을 강요하고, 주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주주들 지금 개똥같이 알고, 이런 것만 아니라면은 주주들도 그래서 미래 가치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시너지가 날 수 있고, 이런 방안을 합리적으로 제시를 한다면, 이상적인 가치 평가를 해준다면 주주들도 반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럴 때만 와가지고 옛날에 막 수박 들고 다닌 거 기억나시죠? 삼성에서 그런 식으로 그때만 주주한테 막 힘들게 다니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또 뒤통수 쳤다는 얘기 들리는 거고 또 열받고 막 그런 거잖아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이후에 이미 주주들이 1차로 실망을 했다. 근데 그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라는 느낌이 문제로 다가온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액주주들의 목소리와 권익이 지속적으로 보장받고 대주주나 혹은 그 회사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성숙된 이런 그 주식시장의 자본시장의 문화가 형성이 돼야 돼요. 반대로 소액주주들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미래가치 깎아먹고 회사한테 요구해가지고 회사를 지금 뒷발 잡고 뒷다리 잡고 이런 가치에 훼손하는 문화들도 없어져야 되겠죠. 있어요. 일부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도 주주라는 미명하에 그리고 그걸 움직이는 또 손들이 있죠.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변화, 소액주주들의 권리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산 주주들이 지켜보고 있고 금감원이 지켜보고 있죠. 예.